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를 맡게 된 김한울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 조금 이따 나오니까요.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그 요트 고르기 꿀팁인데요. 제가 전문 무슨 서베이어도 아니고 그냥 제가 94년부터 요트를 탔는데 요트를 많이 오래 타면서 이러한 거를 좀 많이 봐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현재 주식회사 진화라는 회사에서 요트 사업부 부장을 맡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그 최연소 세계 일주자입니다. 한국에서는 세일 요트로 11개월 동안 전 세계를 돌았고요. 일단 시작을 하자면 오늘 목차가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 사기 전에 마음가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수년간 요트를 다루면서 생각했던 것들, 그다음에 요트를 그 같이 저하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 그다음에 사전 준비, 그다음에 검수, 시운전,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Q&A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요트를 원체 좋아해가지고요. 영국에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RYA에서 주는 그 요트 마스터 오프쇼 자격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한국에서 주는 요트 면허, 조종 면허 1급, 인명구조원 다 갖고 있고요. 현재는 경기도 그 면제교육장 교육 강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한국이랑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때마다 항상 그 요트 활동을 했고요. 지금 현재 면제교육장 그 경기 면제교육장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여수 그다음에 거제도에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세일링인데요. 일단 한국에서는 제가 크루징도 되게 좋아하지만 경주를 좋아해서 한국에서는 코리아컵 무슨 남해안컵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참가했고, 제가 한국인 최초로 그 시드니 호바트 대회를 이제 3번 나가게 됐고요. 외국에서 하는 대회도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꼭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고요. 자격증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마음가짐, 일단 배를 사시기 전에 왜 배를 갖고 싶은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배를 갖고 뭘 하고 싶은지를 좀 고민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배를 사고 어느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다, 몇 년씩은 내가 감수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 만나봤던 많은 이제 요트 구매 희망자들 보면 굉장히 급하세요. 왜냐면 되게 마음도 두근대고 하니까. 근데 그럴수록 좀 성급하게 굴지 말고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새 요트를 사시는 분들은 그 나름도 걱정이 있겠지만 이제 특히 이제 중고 요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과 기대의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머릿속에서는 5억짜리 배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는 그렇지 않을 때는 거기 항상 거기서 나오는 이제 실망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내가 낼 수 있는 예산과 내가 쓸 수 있는 예산과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요트의 가치, 그런 걸 잘 균형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이제 파시는 전선주나 그 딜러도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면 반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이따 조금 더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흥정이나 내고 같은 거 잘 할 때 위에서 써 있듯이 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격부터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합리적으로 듣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풀어내야지, 가격부터 깎기 시작하면 그분들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깎아주던가 아니면 또 딴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매를 하게 되면 뭐를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영상 잠깐만 틀어주세요. 이런 영상은 되게 많은데 굉장히 데미지 많은 배들도 다 고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노력과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냐가 문제지 거의 모든 배들은 고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요트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일단 배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선주나 딜러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많은 정보도 듣고 그 사람이 나한테 팔고 싶게끔 만들면 아주 자연스럽게 내고가 될 수 있고요. 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파시는 분이 이것저것
뭐 속이려고 해도 검수와 신운전을 잘하면 거의 모든 게 다 거의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게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배가 똑같은 배여도 제가 보기에는 관리의 차이예요. 관리의 차이가 사실은 그 배의 그 평가를 하는 거지, 그 배가 어떤 배고 그 배가 몇 년이 됐고 그런 것보다 관리를 얼만큼 잘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라는 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관리 잘하는 사람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배가 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미리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배를 파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급하게 팔려는 사람들은 꼭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세요. 대답을 안 하던 거 회피를 하더라도 계속 물어보면 이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까 좀 이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가치 저하 요인들이 있는 배면 그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많이 느낀 건데, 보기 좋은 배가 관리도 웬만하면 잘 돼 있어요. 딱 봤을 때 배가 깔끔하고 정리가 잘 돼 있고 이러면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좋은 배예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그 중고배 거래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매뉴얼 달라 그래요. 매뉴얼을 딱 줄 수 있는 그 선주나 딜러들은 그 배에 대해서 잘 알고 배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뭐 제 경험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뉴얼 제대로 갖고 있는 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안타까운데, 그 매뉴얼이 있음으로써 그 관리의 정도도 척도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그 배에 문제가 있을 때 매뉴얼 없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인터넷 뒤지면 될 수 있겠지만 오래된 배들은 있지도 않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 도와주던 그 선주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블랙탱크에 이제 변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cm 정도가 튀어나와서 터질리기 직전인데 우리가 그 C코크를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터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청소를 했는데, 매뉴얼을 꼭 챙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의 예인데, 만약에 어떤 분이 이 배를 이제 뭐 팔겠다, 근데 내가 약간 의심스러운데, 그러면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자 처리 보증을 해달라. 그럼 내가 사겠다. 뭐 내가 추가 돈 뭐 얼마 더 줄게. 그 대신 보증을 해달라.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트 가치의 저하 요인. 그래서 뭐 되게 많아요. 뭐 뻔한 얘기지만 뭐 화재 났다, 침수했다, 사고, 그다음에 방치가 그냥 안 쓰는 건데요. 이 요트나 이런 것도 다 기계이기 때문에 자주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 나요. 망가지고 그 들러붙고. 그래서 방치된 배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엔진 시간 보고 너무 낮은 것도 경고 신호예요. 너무 낮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항 미숙, 뭐 갔다 어디 들이받고 막 이런 거. 그다음에 관리 미숙, 뭐 제때 그 부품 같은 거 안 갈아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화재는 뭐 당연히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특히 침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침수는 솔직히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침수된 후에 파는 배들 엄청 많아요.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있는 마리나에서도 제가 뻔히 물에 빠지는 거 봤는데 그 전 선주가 아무 말 없이 그냥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그러면 제가 완전 나쁜 놈이 되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잘 봐야 되고요. 사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배가 마음에 든다, 뭐 파서에서 봤다, 뭐 이순신 마린에서 봤다, 뭐 부산 수영만에서 봤다 하면 일단 요트 모델을 검색하세요. 그래서 요트 모델 검색해서 평과 문제점을 찾아내세요. 이게 대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배다. 이게 저희도 뭐 세배 많이 딜링을 하지만 이게 제조사별로 잘 나가는 모델이랑 조금 문제가 있는 모델도 되게 많아요. 뭐 유명한 뭐 라군, 뭐 베네토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평 같은 것 좀 잘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엔진을 검색하세요. 엔진도 평이랑 문제점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확인하고 미리 사전 조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잘 안 돼 있는데 외국은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 시리얼 넘버를 검색하면 그게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뭐 레트로핏이 된 건지 나와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배들 같은 경우 시리얼 넘버 검색하면 외국 사이트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람들이 잘 생각 안 하는 건데, 이 부품 조달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오래된 배들은
싸게 샀다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하나 고장 나잖아요. 부품을 못 구해요. 부품을 못 구해서 나중에 부품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수리 가능. 수리 가능이라는 게 하자 보증이 아니라 아예 단종시키는 거 있어요. 그 end of life, 제가 요거 붙인 건데 end of life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제조사에서조차도 서비스를 안 해줘요. 그러면 내가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그래서 요런 거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변인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딜러라면 그 딜러가 어떤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뭐 하여튼 좀 말만인 거냐, 아니면 진짜 많이 하냐,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게 되게 핵심적인 것 같은데, 이게 어쩌 저도 그 딜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질문 많이 오면 진짜 막 힘들거든요. 근데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요. 이게 가장 특이한데 거론이 효과가 될 수 있어요. 질문을 폭탄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전화를 잘 안 받는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배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했을 때 정보와 거론의 효과 두 개가 있다는 걸 좀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수로 들어갈 거예요. 일단 배에 딱 가면 이제 검수를 봐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청결, 정리가 얼마나 잘 되는다. 이 청결과 정리를 보면서 사고 증거를 찾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침수가 된 배를 알아보긴 힘들지만 잘 보면 나와요. 뭐 빌지나 아니면 빌지 윗부분에 뭐 이렇게 약간 물선이 생겼다, 이러면 물이 꽤 많이 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찾고, 뭐 나무가 빌지 위쪽으로 해가지고 나무가 조금 물때가 있다, 그러면 침수된 거예요. 그다음에 부실한 관리, 이 사람이 뭐 제때제때 빌지도 안 비워주고 제때제때 배터리 같은 거 교체도 안 하고 제때제때 뭔가를 안 했다,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죄송합니다, 너무 뻔한 건데, 뭐 선체 파손 뭐 조금 긁히고 뭐 스파이더 크랙이라고 겔코도 쭉 깨지는 그런 거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안이 다 썩은 거거든요. 이게 그 FRP라는 게 그 레진이랑 그 에폭시랑 그다음에 그 섬유를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거기에 물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썩어가지고 이게 드러나요. 그러면 강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합 문제, 구조체 강도, 요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배를 타셔서 무조건 밟아보고 눌러요. 그래서 그 데크를 웬만하면 시간 되시면 다 돌아야 돼요. 왜냐면 밟아서 이렇게 푹 들어가는 데는 썩은 데거든요. 저는 옛날에 목선 하나 지금 보러 갔었는데, 저는 망치 들고 다니면서 다 들겼어요. 목선 같은 건 망치 들고 소리가 통통통 이런 소리가 나면 그 안에 썩은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썩은지가 더 중요하지만 하여튼 썩은 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밟아보고 눌러봐야 돼요. 미안하더라도 해야 돼요. 그다음에 흔들어 봐야 돼요. 엔진 같은 거 그냥 보면 이거 멀쩡해 보이네, 엔진을 가서 온 힘으로 막 눌러야 돼요. 눌러가지고 이게 흔들리면 어딘가가 마모됐던 거, 어딘가가 루스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밟아보고 흔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전 선주한테 좀 미안하면 뭐 먼저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고무 플라스틱 부분, 이것도 생각 많이 안 하실 수 있는데 가서 비틀어보고 찔러보고 이래야 돼요. 뭐 그 물론 벨트 같은 거는 뭐 어느 정도 뭐 교체가 가능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선외기나 선내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고무 바킹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만져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구랑 계기판, 이거는 사실 뭐 시운전할 때 더 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켜주면 기구랑 계기판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 검사,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냄새예요. 배에서 냄새가 나면 첫 번째 일단 관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어디가 썩었던가, 물이 썩었던가, 나무가 썩었던가 뭔가 할 때 되거든요. 그래서 냄새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냄새 보고, 그다음에 사고 흔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수, 화재, 충돌. 그래서 바깥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파 같은 거, 뭐 쿠션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시고, 빌지 밑에도 항상 보셔야 돼요. 빌지 한번 열어보시고 그 안에 비상 빌지 펌프 있거든요. 그게 침수가 되는지 이런 걸 다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청결해야 돼요. 깨끗한 배들은 웬만하면 좋아요. 이 청결이라는 게 참 상대적인 건데, 제가 뭐 배 많이 탈 때 제가 항상 뭐 영어지만 이런 얘기 있어요. Mighty boat is a tidy boat. 이게 mighty가 이제 강하다는 뜻이고요, 좋다는 뜻이 될 수 있고요. tidy는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경주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 1등 하는 배 중에서 정리가 잘 안 된 배가 한 대도 없어요.
물론 정리 잘 돼 있다고 해서 1등하는 건 아닌데 1등한 배 중에서 정리 안 돼 있는 배는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정리를 잘하는 선장이나 크루들은 배 관리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배 관리가 잘 돼 있으면 그건 가치가 있는 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도 뭐 강조했지만 매뉴얼 유무. 매뉴얼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딱 보시면 이게 자주 봤던 매뉴얼이냐 덜 봤던 매뉴얼이냐, 심지어 저는 뭘 보냐면 매뉴얼에 보면 이렇게 손때가 있는 데가 있어요. 손때가 어디에 많이 가 있는지 이렇게 싹 보면 아 거기가 고장이 많이 나는구나 이런 것도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심한 건데 제가 좀 그럴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배선, 전기나 설비 같은 게 크게 중요시 안 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게 요즘은 핵심이에요. 전기가 나가면 완전히 엄청나게 골치 아프거든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배들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다 밑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배선이나 그 설비가 잘못됐으면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전기 배선이나 이런 거는 매뉴얼 보면 도면이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고 어디 가서 어디서 연결하고 어디서 무슨 뭐 퓨즈가 어디 있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안 보셔서 그렇지 그거를 다 찾아내시면 되게 좋고요. 빌지가 엄청나게 많은 거를 가르쳐줘요. 왜냐면 모든 게 그쪽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안에 기름이 떠 있는지, 안에 무슨 이물질이 있는 건지, 안에 물이 어떤 게 되는 건지. 저는 솔직히 그 빌지물 같은 거 그냥 가서 찍어서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다 징그럽다 뭐 더럽다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찍어 먹었을 때 그게 소금인지 청수인지 아니면 기름인지 아니면 뭐 딴 맛인지 그걸 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요 배 어떤 것 같아요? 관리 잘 돼 있죠? 제가 미국에서 사서 판 배인데 이거 20년 넘은 배예요. 근데 관리 엄청 잘 돼 있죠. 왜냐? 제 친구가 한 거거든요. 제가 이 배를 보지도 않고 산 이유가 제가 이 친구를 잘 알고 있어서 그냥 바로 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요트에 좀 한정됐는데 세일도 잘 봐야 돼요. 저희가 참고로 제가 도와서 일본에서 요트 하나 갖고 온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는 이제 딜리버리만 했어요. 근데 요트를 갖고 오셨는데 이 세일을 안 펴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세일을 쭉 폈더니 안이 다 썩어 있었어요. 왜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전 선주가 세일 요트를 사놓고 세일링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일을 10몇 년 동안 핀 적이 없대요. 그래서 결국은 700만 원 들여가지고 이 메인 세일을 통째로 갈았어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세일 상태 잘 보셔야 되고요. 잠깐만요. 이게 좀 버전이 약간 틀렸는데 뭐 일단 세일 상태 확인하시고 줄 로프들 상태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뭐 곰팡이 폈는지 색상이 변했는지 이런 식으로 이걸 체이핑이라고 그러거든요. 많이 닳았는지. 이게 많은 사람들 뭐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줄의 모든 힘은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코어라고 그러고 이걸 카바라고 그러는데 이 카바는 이 코어, 힘을 제일 많이 받는 코어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바깥이 까졌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게 힘이 딸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가 노출이 됨으로써 UV에 약해지고 그 다음에 마모에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교체를 해주는데 교체할 수도 있고 이걸 덮을 수도 있어요. 수리하는 방법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블록 하드웨어도 잘 보시고요.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UV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색깔이 변질돼요. 색깔이 변질됐다면 케미컬 성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보시고 선주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언제 갈았는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마스트, 스프레더, 그다음에 전체적인 리깅 가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탱탱한지 아닌지, 안에 좀 흐지부지된 거지. 거기에 오래된 것들은 좀 관리가 잘 안 된 거는 안에 이렇게 와이어들이 몇 개씩 삐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약간 경고 신호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가방이나 이런 거 잘 챙겼는지. 진짜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각 세일당 가방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 가방에다 꼭 넣어가지고 보관하는데 이런 것도 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신이 아니고 이상 그 사람을 다 읽을 수가 없고 이 배가 어떤 건지를 100%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힌트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확률적으로 이게 좋은 배인지 안 배인지는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힌트 같은 거 잘 보시고요. 하여튼 UV, 과하중, 사용 미숙, 관리 부실이 이런 거를 다 상하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배 빼놓고는 거의 못 봤는데 관리 기록이 있어요. 뭐 엔진오일 언제 갈았다, 필터 언제 갈았다, 뭘 언제 했다, 심지어 뭐 주유 언제 했다, 이런 거를 다 적어놓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거든요. 이런 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연비도 나오고, 정확하게 메테리 갈 때는 매니터에 이게 나오고, 내가 필터를 1년에 한 번씩 갈고 있었는데 봤더니 한 1년 반 정도 돼도 괜찮다. 그래서 경제적인 결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습관들인데 아주 좋은 습관이라 혹시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체 시기를 지켰는지, 뭐 오일, 엔진 오일 같은 거 오래 놔두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상한 이물질 생겨서 엔진을 마모시켜요. 그래서 그런 거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엔진 또 똑같아요. 엔진룸 청결도, 공구 보유, 그다음에 엔진 시간, 금속 부품 이렇게 확인. 이게 뭐냐면 뭐 녹이 슬었는지 뭐 액체 흐른지, 액체 흐른 자국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액체 흐른 자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벨트 호스 고무 다 이렇게 비틀어 봐야 돼. 비틀어 보고 찔러 보고. 그다음에 팬 임펠러 등을 확인해야 돼요. 팬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엔진룸에 팬이 있잖아요. 그거 틀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강한 소리가 나는 건지 아니면 개걸개걸 되는지, 개걸개걸 되면 바꿔야 돼요. 임펠러는 뭐 어디 임펠러에 따라 다르지만 켜보시면 돼요. 엔진 임펠러 같은 경우는 엔진 켰을 때 뒤에 뻑뻑뻑뻑 되면서 연기랑 물이 나오잖아요. 그 연기랑 물이 잘 안 나오면 임펠러가 고장난 거예요. 아니면 임펠러가 마모돼 가지고 뭐 부실하던가. 그래서 이런 거 다 이제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제가 항상 보는 건데, 엔진룸 볼 때 저는 항상 엔진의 온도를 딱 봐요. 왜냐면 콜드 스타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하루 정도 쉰 엔진을 딱 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다라랑 하면서 딱 걸리면 사실 그거 되게 건강한 엔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엔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주인들이 어떻게 하면 미리 데워놔요. 그러면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쓱 가서 온도를 한번 쓱 봐요. 그 다음에 엔진 키라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켜면 잘 켜지지 않냐 그러는데, 이거 전에 켜놓으셨죠? 그러면 당황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당황 안 하면 하여튼 아까 그랬잖아요. 힌트를 얻는 거예요. 힌트.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수 잘 되는지, 연기가 잘 나오고 있는 건지, 이것도 똑같은 건데 깨끗하죠. 이게 아까 그 배예요. 20년 된 배. 20년 된 배고 마일리지랑 엔진 시간 엄청 났는데 관리가 엄청 잘 돼 있었던 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운전이에요. 시운전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가면 뭐 엔진 소리, 진동, 냉각수, 배기 잘 되는지 한번 쭉 보시고요. 세일 요트 같은 경우는 이게 잘 펴지는지 잘 접히는지, 세일 쭉 펴지면 윗단을 잘 보셔야 돼요. 잠깐만. 폴링 세일인 경우 이제 씹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번 씹힌 세일은 계속 씹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호이스트 할 수 있는 오르락 내리는 세일도 어디서 이렇게 접히고, 어디에 이렇게 접히는 데에 많이 이제 뭐 좀 데미지가 입히거든요. 계속 접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줄 상태, 그 다음에 뭐 윈치, 클러치 이렇게 한번 삐빅 돌려보세요. 돌려보시고 한번 뺐다가 넣었다 해보시고, 휠이나 그 기어 한번 운전해 보세요. 그래서 휠이 잘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 건지, 좀 걸리적되는 건지, 안에서 소리가 끽끽끽 소리 나는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계기판 작동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뭐 배들 보면 앞에 쭉 있잖아요. 무슨 뭐 엔진 온도 이런 거 다 잘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계기판 그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계기판이 안 들어온다, 뭐 저거 내가 갈면 되지, 이렇게 생각되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기판 이런 거 잘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움직임, 뭐 스티어링, 스피드, 부상이 잘 되는지, 부상될 때 몇 초 걸리는지, 얼마나 빨리 되는지, 얼마나 부드럽게 되는지, 그 다음에 턴을 딱 했을 때 얼마나 이게 밀리는지, 얼마나 이런 거를 다 보시고, 트림 같은 거 잘 되는지. 트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파워요트지만 엔진 트림이 있고, 그다음에 트림탭 트림이 있거든요. 양쪽 다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시운전을 많이 해보면 사시는 분들이 미안해가지고 잘 못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도 계속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또 해달라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뭐 미안하면 뭐 밥 한 끼 맛있는 거 사드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좀 막판에 서두르는데 제가 30분에 끝내야 돼서 일단 한 5분 동안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해주시고요.
요 아래 보면 이게 제 이메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그냥 궁금하신 거 있으면 메일 하셔도 되고, 뭐 오늘 그 전시회가 끝나지만 제가 그 B09 진화에 저희 부스가 있어서 그쪽으로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말씀하세요. 잠깐만. 아까 중고 요트 사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까 국내에서 쓰시던 거를 이제 중개하는 것도 있고 네.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것도 아까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는 요트 국가는 어디인가요? 기존에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에서 제일 많이 가고.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안 좋은 이유 때문에 일본은 옛날에 20년 동안 선박을 사용하면 폐선을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4년, 15년 이후의 배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배를 등록할 때 폐선비를 먼저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쓰레기를 수출하면, 일본에서는 쓰레기 수출한다는 표현이에요. 쓰레기를 수출하면 폐선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가야 될 폐선비를 돌려받는 거니까 굉장히 싼 가격에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좀 뭐 하여튼 좀 오래된 배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몰고 들어오면 됐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은 좀 규제가 강화돼 가지고 뭐 절차가 되게 많아요. 뭐 이걸 폐선했다는 거를 폐지했다는 걸 증명하고 뭐 대사관에서 뭐 받고 막 이러고 갖고 오고, 그다음에 감독관이 와 가지고 이게 뭐 안전하다 이런 것도 해서 비용이 의외로 많이 올라가 가지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조금씩 적어지고 있고요. 요즘 추세는 뭐 크로아티아나 뭐 유럽에서 좀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크로아티아 배들이 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크로아티아에서 제일 유행하는 게 요트 사업이거든요. 요트 투어 사업. 그래서 크로아티아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배들이 그러니까 운항을 했던 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뛰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걸 왜 팔겠어요? 왜냐면 내가 벌어들이는 사업비 대비 고치는 수리비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배를 더 뽑아 먹을 수 있으면 안 뽑아 먹겠어요? 뽑아 먹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이 왜 이걸 팔았는지를, 이 사람이 어떻게 크로아티아에서 갖고 왔는지. 그러니까 제가 크로아티아를 지정했지만 뭐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뭐 남부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 뭐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렌트나 이런 거 했던 자동차 조금 꺼리시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영업했던 배들은 특히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좀 잘 살피고, 그렇다고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물건들도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누구가 선주였다는 건 확실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배들이 길게 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2분 남았는데요. 네. 그러면 네, 하여튼 오늘 뭐 30분 동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나중에 뭐 저희 부스에 오시던가 질문 있으면 저는 그냥 세일링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주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못할 수도 있어도 언젠가는 꼭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오시던가 메일 주시고요. 하여튼 뭐 오늘 마지막 날인데 보트쇼 잘 즐기시고, 하여튼 뭐 주말 푹 쉬시고 다음 한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